코딩 셰프입니다. 구독자 몇 분께서 에디터 배경색을 다크 모드로 바꾸어서 진행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 시간부터는 다크 모드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채팅 앱 UI를 좀 더 기능적으로 실전 앱에 가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로그인 스크린과 사인업 스크린에 텍스트 폼 필드들이 이처럼 스테이트가 뒤엉켜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value 키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screen.dart 파일의 코드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 강좌를 따라오시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이 점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텍스트 폼 필드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 위젯을 펼치시고요. 첫 번째 유저 텍스트 폼 필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폼 필드의 소스 코드를 보면 이처럼 키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텍스트 폼 필드 위젯 내에서 키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요. value 키를 불러와서 value 값으로 2를 부여해 줍니다. 이 키 관련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매운맛 18번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텍스트 폼 필드에 value 키를 불러와서 각각 식별할 수 있는 value 값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value 값을 부여했습니다. 자, 모든 텍스트 폼 필드에 value 키를 부여했고요. 저장한 후에 다시 로그인 스크린에서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인업 스크린으로 이동을 해보면 value 키 덕분에 각 텍스트 폼 필드에 스테이트가 뒤엉키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들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밸리데이션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인업과 로그인에 밸리데이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폼 위젯 내에서 텍스트 폼 필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텍스트 폼 필드가 들어있는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 위젯을 펼쳐 주겠습니다. 사인업 스크린에 유저 네임을 위한 텍스트 폼 필드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폼 필드가 가지고 있는 validator라는 아규먼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메서드이기 때문에 뒤에 메서드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을 인자값으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간단한 유효성 검사를 해주겠습니다. 만약 value 값이 empty이거나 혹은 value 값의 길이가 4보다 작을 때에는 최소한 4글자를 입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null 값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여기 is empty와 length에 빨간 밑줄이 생긴 이유는 value 값이 null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alue에 대해서 null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메일 텍스트 폼 필드로 가서 똑같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validator를 불러오시고 마찬가지로 조건을 주겠습니다. 인자값을 전달해 주시고 만약 value의 값이 empty이거나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메일 주소이므로 value가 at 그러니까 골뱅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겠습니다. 역시나 value에 null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이처럼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별 문제가 없으면 null 값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패스워드 텍스트 폼 필드로 가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validate를 불러오고 조건을 주겠습니다. 역시나 value 값이 empty이거나 그리고 파일베이스와 연동해서 로그인을 할 때에는 패스워드로 최소한 6개의 글자 수가 필요하므로 value의 길이가 6보다 작을 때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패스워드에 최소한 6글자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이처럼 보여주겠습니다. 역시나 별 문제가 없으면 null 값을 리턴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null 체크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 로그인 화면 텍스트 폼 필드에도 똑같은 기능을 적용해 줍니다. 똑같은 내용이므로 저는 이미 코딩을 해두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5번째 텍스트 폼 필드까지 밸리데이션 기능을 추가했고요. 이처럼 기본적인 밸리데이션 기능은 추가되었지만 문제는 이 자체만으로 알아서 밸리데이션 기능이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이 서밋 버튼을 누를 때 밸리데이션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텍스트 폼 필드를 감싸고 있는 폼 위젯을 통해서 이 기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글로벌 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키 역시도 필요하시면 조금 매운맛 18번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서 파이널 프라이빗으로 폼 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글로벌 키에 바인드할 스테이트는 폼 위젯을 통해서 모든 텍스트 폼 필드에 밸리데이션 기능을 작동시킬 것이므로 폼 위젯의 폼 스테이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성한 이 키를 폼 위젯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폼 위젯으로 가서 키 아규먼트를 불러온 후 폼 키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물론 아래에 로그인 스크린을 위한 폼 위젯에도 똑같이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제 사용자가 서밋 버튼을 눌렀을 때 폼 키를 사용해서 밸리데이션 기능이 실행될 수 있도록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서 메서드는 역시나 프라이빗으로 메서드명은 try validation으로 해주겠습니다. 사용자가 텍스트 폼 필드에 입력한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urrent state 속성을 통해서 폼 스테이트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폼 키를 불러오시고 뒤에 current state 속성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처럼 뒤에 validate 메서드를 불러올 수 있는데 바로 이 메서드를 통해서 모든 텍스트 폼 필드에 validator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current state에 근거해서만 validate 메서드가 호출될 수 있으므로 current state에 대한 null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폼에 대한 유효성 결과를 리턴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결과를 isValid라는 파이널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폼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만약 폼이 유효할 땐 모든 밸리데이터들이 이처럼 null 값을 리턴할 것이고 그 후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value 값을 가져와서 실제적인 밸리데이션 기능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반드시 전체 폼의 값이 저장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폼 스테이트의 값이 유효할 경우에 한해서 폼 키의 current state에서 value 값을 가져온 후
save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값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current state에 근거해서만 save 메소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current state에 대한 null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save 메소드가 호출되면 폼 전체에 state 값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텍스트 폼 필드가 가지고 있는 onSaved라는 메소드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텍스트 폼 필드에서 onSaved 메소드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텍스트 폼 필드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onSaved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우선 메소드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onSaved 메소드는 이름 그대로 사용자가 입력한 value 값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value 값을 인자 값으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value 값을 실제적인 validation 기능에 사용하기 위해서 각 텍스트 폼 필드를 위한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서 3개의 empty string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이 3개의 변수를 각각의 onSaved 메소드 내에서 value 값이 전달될 때마다 업데이트해 주겠습니다. 역시나 이 value의 값이 null이면 안 되므로 null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텍스트 폼 필드에 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메일 텍스트 폼 필드에도 같은 작업을 해주시고요. 패스워드 텍스트 폼 필드에서도 같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역시나 아래 로그인을 위한 텍스트 폼 필드에도 같은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이미 코딩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밸리데이션 기능 추가가 거의 끝났고요. 기능 추가의 마지막 단계로 작업 중이던 여기 텍스트 폼 필드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 위젯을 접어주시고 아래 여기 전송 버튼에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사실 전송 버튼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우린 아직 버튼의 모양만 만들었을 뿐 아무런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버튼을 터치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그레디언트 버튼을 담당하고 있는 컨테이너 위젯을 제스처 디텍터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그리고 onTap 메소드를 불러와서 이 안에서 try validation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저장을 한 후에 이제 validation 기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인업 스크린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submit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최초에 여기 컨테이너의 길이를 지정할 때 밸리데이션 기능이 추가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밸리데이션 경고 문구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길이에 오버플로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 오버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 메인 컨테이너의 길이를 이처럼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submit 버튼의 위치도 밑으로 조금 내려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밸리데이션 경고가 뜬 상태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소프트 키보드가 호출이 되면 이처럼 패스워드를 입력하기 위한 텍스트 폼 필드를 아예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기 메인 컨테이너 안에 모든 요소들이 스크롤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곳 텍스트 폼 필드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 위젯에서 컨테이너의 모든 요소들을 담고 있는 여기 컬럼 위젯으로 이동을 해서
이 컬럼 위젯을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의 길이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두겠습니다. 앱을 다시 핫 리스타트 시켰고요. 이제 서밋 버튼을 눌러보면 모든 텍스트 폼 필드에 경고 문구가 뜨는 과정에서 컨테이너가 이처럼 스크롤 됩니다. 이제 패스워드 텍스트 폼 필드를 클릭해보면 소프트 키보드가 올라와도 패스워드 입력에는 일단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프트 키보드가 패스워드 입력을 위해서 빨간 밑줄이 보이도록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좀 더 확실하게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텍스트 폼 필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위젯이 가지고 있는 패딩 아규먼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엣지 인셋 올리 속성을 불러와서 bottom 20 정도를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소프트 키보드가 올라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패스워드를 입력하기 위한 텍스트 폼 필드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할 기능은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고 서밋 버튼을 누를 때 소프트 키보드가 서밋 버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매번 일일이 이처럼 소프트 키보드를 내릴 필요 없이 스크린에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하면 소프트 키보드를 사라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터치 영역이 전체 스크린이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초에 만들었던 스택 위젯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택 위젯을 제스처 디텍터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onTap 메소드를 불러오시고요. 이 안에서 포커스 스코프를 불러와서 텍스트 폼 필드에 있던 포커스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 기능은 조금 매운맛 초반부 주사위 게임 앱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 스크린은 밸리데이션 경고 문구가 떠도 텍스트 폼 필드가 하나 적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과 사인업 스크린으로 갈 때 현재는 여기 텍스트와 구글 로그인 버튼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만 바뀌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직관적으로 코드를 볼 수 있기 위해서 모든 포지션드 위젯을 접었고요. 여기 마지막 포지션드 위젯에 구글 로그인 버튼이라고 주석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로그인 버튼 포지션드 위젯을 펼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드 위젯에 위치를 지정해 주었던 탑 아규먼트에 역시나 사망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에 따라서 포지션드 위젯의 위치가 바뀔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업 스크린일 경우에는 현재의 위치를 사용하고 로그인 화면일 경우에는 하이트의 위치를 마이너스 165로 주겠습니다. 이제 포지션드 위젯을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 위젯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조건은 기존에 사용했던 효과를 똑같이 적용해 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사용하는 에뮬레이터의 환경에 따라서 높이는 각자 알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기본적인 로그인 페이지를 위한 코딩은 끝났습니다. 특히 오늘 보여드린 밸리데이션 기능의 구현 방법은 대부분의 앱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인 만큼
꼭 반복해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앱을 파이어베이스와 연동해서 어센티케이션, 즉 인증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